취업 특강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강의할 주제는 성공 취업을 위한 학년별 취업 준비 가이드입니다. 강사는 한정숙입니다. 강사 소개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6년 동안 건국대학교에서 학생들 취업 진로 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 선생님 6분이 운영한 프로그램에 약 51,500명의 학생이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꾸준히 공채에 관련된 방송 출연을 했고요. 책도 2권 저술한 바 있습니다. 대학원에서는 인력개발학을 전공하면서 다양한 인사팀에 대기업의 인사팀 근무하시는 분들과 교류를 했었고, 자기소개서 평가위원, NCS 시험 감독, 그리고 면접 평가위원 등을 하면서 현업에서 어떻게 채용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력을 토대로 해서 학생들 취업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이제 저희 선생님을 만나실 때는 위인전의 상담 메뉴를 통해서 취업 진로 상담 메뉴 클릭을 하시면 저희 6명의 선생님의 프로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 취업하고자 하는 분야와 가장 일치하는 선생님과 상담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상담 신청한 학생들한테 청년 워크넷이라는 사이트를 안내하고, 이 사이트에서 우리 학교 취업지원실 메뉴에 들어가서 상담 신청을 하라고 안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고용노동부에서 저희가 운영하는 프로그램 약 50%의 예산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제 그 예산을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이 사이트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반드시 상담 예약을 해 주셔야 합니다. 강의 자료를 진로 설정이라던가 그리고 취업 준비를 위해서 사용하시는 건 괜찮지만, 이거 외부에 유출하시면 안 된다는 거 미리 당부드립니다. 최근에 이제 제가 상담한 학생들 통해서 그들의 이제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요. 우선 1학년 같은 경우에 좀 답답하죠. 사실은 이제 좀 놀아볼까 이랬는데 코로나 때문에 입학식도 제대로 못하고 학교도 자주 못 와보고, 그런데 들려오는 얘기에 취업 준비 지금부터 하라더라 이래서 좀 답답한 마음을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또 2학년들 같은 경우에는 교수님 말씀이라던가 그 다음에 취업 관련된 교과목 같은 거 듣고 나서 준비하라는 얘기는 들었는데 너무 복잡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지금부터 무엇 해야 되나요? 이렇게 질문하는 학생들이 많고요. 3학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3학년 1학기 때부터 상담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 어떤 얘기 하냐면 학점도 잘 따라고 하고요, 토익도 준비하라고 그러고 토스도 준비하라고 하고 자격증 하라고 그러고 현장 경험 하래지, 공모전 하래지, 동아리 하래지, 봉사활동도 하래지, 이 많은 걸 어떻게 다 해요?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4학년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준비가 안 되어 있는 학생들이 와가지고 자기 한탄을 좀 많이 해요. 선생님, 제가 인사 담당자라도 저 같은 사람 안 뽑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부터 뭘 해야 되나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리고 자기소개서를 막상 써보니까 자기소개 쓸 말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저학년 때 조금 철이 빨리 났었어야 되는데 제가 너무 늦게 알았나 봐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저희도 상담하면서 많이 속상해요. 채용 트렌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채용 트렌드 변화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아마 특강이라던가 다른 거 통해서 좀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 스펙보다는 직무 관련된 경험 또는 경력이 굉장히 많이 중요해졌다. 그리고 이제 제가 최근에 와닿는 건 이 스위치형 인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스위치는 이제 여러분이 이게 누르면 바로 불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기업의 인사 담당자한테 물어봤더니, 현장에 투입했을 때 직무교육 없이 그냥 바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근데 왜 그러냐라고 물어봤더니,
예년에는 1인당 한 3천에서 6천만 원 정도의 그 교육비가 책정이 됐었는데 최근에는 그 교육비가 거의 300만 원 정도로 줄어서 교육을 시킬 수가 없대요. 그렇다면 사전에 관련된 교육을 받고 오거나 사전에 그 일 경험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기초적인 교육 정도만 시켜주면 바로 그냥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작년부터 올해까지 또 채용 트렌드를 보니까 역시나 직무 경험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금융권을 포함해서 뭐 또 공과 계열 같은 경우 특히나 IT 역량 아주 많이 중요하게 여기고 빅데이터라던가 AI라던가 그리고 로보틱스 관련한 그런 IT 역량 그리고 뭐 생산 직군 쪽에서는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기술 이런 것들 많이 요구하고 있고요. 기업들은 또 이제 꼭 필요한 인력을 그때그때 수시 채용 형태로 해서 한 자릿수 채용하는 경우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말부터 언택트 채용이 좀 유행하다 보니까 AI 직무 역량 검사, AI 자기소개서 분석기, 그리고 이제 뭐 AI 아니지만 여러분이 일단은 그 화면으로 화상 면접을 진행하는 패턴 이렇게 많이 있었습니다. 저학년들은 이제 채용 프로세스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우선은 이제 서류 전형 단계가 있는데요. 기업에서 이제 저희가 서류 전형 배율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100대 1 정도 되죠? 라고 하는 기업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뭐 삼성같이 대규모로 뽑는 기업 같은 경우가 한 30대 1 넘어가고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카카오라든가 뭐 네이버라든가 마이다스 IT라든가 이런 기업은 1000대 1 넘어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서류 전형에 떨어진 게 이상한 게 아니라 서류 전형 붙은 게 이상할 정도로 그렇게 경쟁이 좀 심하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인적성 검사 있는데 요즘은 온라인으로 많이 보죠. 그리고 실무진 면접, 임원 면접, 그리고 이제 신체 검사 있는데 요즘은 신체 검사가 임원 면접하고 같은 날 이루어지기도 하고 먼저 치러지기도 해요. 그리고 실무 면접에서 예전에는 6대 1 정도였는데 요즘은 실무진 면접에서 뭐 20대 1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임원 면접은 예전에는 3대 1 적게 뽑는 경우가 1.5대 1 정도였는데 요즘은 6대 1 넘어가는 기업이 많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최종 면접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여러분이 좀 유념하셔야 돼요. 그래서 최종 면접에서 떨어지면 그 다음에 서류 전형에서 안 되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임원 면접까지도 좀 차분하게 준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채용 과정에서는 이런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적합한지 안 적합한지 어떻게 알아요? 이제 보통 기업에서는 이 역량 모델링이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그 직무에서 그 필요한 역량, 그러니까 그 직무에서 필요로 하는 능력이 뭐냐, 이걸 먼저 뽑고요. 그 능력을 서류 전형 단계에서부터 최종 면접, 그리고 선발한 다음에 교육, 그리고 이 사람의 성과에 대해서 평가할 때 이 역량 모델링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평가를 해요. 그래서 이거 이제 예를 들면 무역 사무원을 예시로 들자면 무역 사무원은 주로 어떤 일을 하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능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일단 뽑아내고요. 그러면 이제 채용 단계에서도 이 능력, 필요한 능력들을 중요도라던가 필요한 것에 따라서 이제 비중을 좀 맞추죠. 그런 다음에 이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안 갖추고 있는지를 이렇게 평가해서 배점으로 좀 주거나 평가 문항으로 설계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우리 학생들이 학교 다니는 동안에도 이 경력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기업에서도 학교 시절에 경력 관리를 잘한 사람이 직장 적응도 잘 하고 그리고 나중에 직장 내에서도 자기 개발 잘 하더라 이런 얘기 많이 하고요. 대기업에서 가장 무서워하는 게 이 신입사원 퇴사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단계 뭐 1000대 1, 뭐 100대 1 뚫고 들어온 학생 그 지원자가 실제로 이제 3명 중에 1명이 1년 내에 퇴사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일단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선발하고 교육했는데 퇴사해 버리니까 굉장히 이제 마이너스 요소가 많은 거죠. 그래서 사람 뽑을 때 직무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왔는지를 좀 많이 보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기업에서 이제 퇴사하고자 하는 직원들을 면담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면담을 했더니만 가장 많은 게 뭐냐면 적성에 안 맞아요, 직무가. 또 하나는 이 업무 제가 원하던 업무 아니에요. 이 업무 싫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많은 요소가 뭐냐면 직무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이제 대기업에서는 그 직무가 뭐 하는지를 알고 그 직무에서 필요한 역량이 뭔지를 알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을 뽑는다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제 사전에 그 직무에 대해서 여러분이 명확하게 알고 있고 그 직무에서 필요로 하는 역량을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어떤 학생들은 보면 나침반을 갖고 있고 어떤 친구는 시계를 갖고 있는 경우 많이 보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시계만 갖고 있는 학생 같은 경우에 굉장히 바빠요. 그래서 대학 생활을 엄청 빠듯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런 학생이 4학년 돼서 막상 상담을 해보면 도대체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런 걸 했는지 알 수 없는 것들을 잔뜩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어떤 학생은 또 이제 나침반을 갖고 있어요. 근데 나침반이라는 건 뭐냐면 가야 할 방향을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학생들은 별로 많이 하지 않고 뭐 여행도 다니고 실컷 즐길 거 즐겼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에서 원하는 것들을 또 알차게 잘 갖춘 친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엔 가장 좋은 거는 이런 나침반과 시계를 다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선은 본인 자신에 대해서도 알아야 될 것 같고요. 나랑 경쟁하는 상대들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지원하는 회사, 내 고객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렇게 이제 알고 뭐 이대로만 한다면 뭔가 차별화가 안 되겠죠. 그래서 기업에서 원하는 능력인 핵심 역량을 갖추고 있어야 되겠죠. 다른 말로 바꾸자면 본인 자신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 그러려면 자기 분석이 되어야 될 거고 나랑 경쟁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알려면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본 스펙 이 정도는 돼야 그래도 서류 통과된다라는 기본 스펙은 갖춰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내가 원하는 기업, 내가 원하는 직무에 대해서 좀 명확히 알아야 되니까 분석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다른 사람하고 내가 다른 점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 구분되는 하지만 기업에서 원하는 또는 그 직무에서 원하는 차별점을 좀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자기 탐색을 위해서 가장 좋은 거는 일단은 본인 이제 분석할 수 있는 어떤 도구들, 진단 도구들 활용하는 것들 상당히 좋고요. 그래서 흥미나 가치관이나 적성이나 성격 같은 거 진단을 통해서 알고 그걸 통해서 직업을 선택하는 것도 좋고요. 그래서 그냥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직업 심리 검사라고 해서 워크넷이라는 사이트에 직업 진로 메뉴로 들어가시면 직업 심리 검사가 한 20종 정도 있고요. 이 중에 직업 적성 검사, 직업 선호도 검사, 그리고 다양한 검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성인 대상 심리 검사 중에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위인전에도 심리 검사 메뉴가 있는데요. 그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심리 검사 메뉴 있고 우리 학교에 탑재되어 있는 검사는 네오 성격 검사, 그리고 홀랜드 직업 적성 검사, MLST 2 학습 전략 검사. 그래서 저거는 학습과 관련된 거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앞쪽에 두 개는 여러분이 직업 선택하시는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고요. 차별화 얘기 제가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인사 담당자들한테 실제로 들었던 얘기인데 뭐냐면 지원자가 다 거기서 거기다. 그래서 솔직히 뭔가 손이 가지 않는다, 뽑고 싶지 않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요즘은 다 누구나 다 대학 나왔고 다 거기서 거기고 뭔가 특색이 없다. 그런데 이때 기업에서 원하는 특색은 기업에 도움이 되는 특색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심지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인재를 차별을 한다. 그래서 뭐냐면 이 C급 인재라고 되어 있는 인재는 서류 전형 단계에서 탈락되는 인재인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조차 갖추지 않았다. B급 인재는 뭐냐면 필요한 것은 갖췄는데 이 인재는 자칫 잘못하면 C급 인재가 될 수도 있고 잘하면 A급 인재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B급 인재 중에서 A급이 될 만한 사람을 뽑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A급 인재는 뭐냐면 공채라던가 수시 채용으로 뽑는 인재가 아니라 이런 인재들은 이제 실제로 아예 기업에서 픽해 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는 대기업 인사 담당자 같은 경우에는 아예 출장을 가세요. 그래서 대학에 출장을 가서 핵심 인재라고 할 만한 친구들은 아예 개별 접촉을 해가지고 선발을 해오는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서류 통과된 학생은 이 B급 인재 안에 속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안에서 A급이 될 만한 잠재력이 있는가 없는가를 검증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게 채용 프로세스 그 단계마다 이제 이걸 검증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업에서 제가 이제 인사 담당자랑 얘기를 많이 해보니까 그 얘기 하더라고요. 요즘 학생들이 이렇다, 상황이. 뭔가 굉장히 많이 했고, 이력 부분, 자기소개서 부분에 되게 어지러운데, 막상 쓸만한 게 없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건 이런 패턴이다.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리모컨 쓰다 보면 전원 버튼하고 볼륨하고 그다음에 채널 버튼 정도만 쓰잖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가끔 쓰고. 그래서 이렇게 깔끔하게 우리가 원하는 기본적인 거 갖추고 여기에다 뭔가 좀 차별화 요소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이 차별화는 뭐냐면, 예를 들면 리모컨이 자꾸 사라지는데 이 리모컨 TV 틀 때마다 이 리모컨 찾느라 바쁘다. 그런데 우리가 박수 2번 치면 이 리모컨이 어디서 나 여기 있다라고 소리를 내주던지, 아니면 TV에서 어떤 뭐 브라운관을 한 2번 치면 얘가 나타나던지, 뭐 바퀴가 날려서 기어오던지, 뭐 어찌됐건 우리가 그 간지러운 부분,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걸 사례를 조금 더 들어드리자면, 그 운동화를 오랫동안 생산 판매했던 사장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 사장님이 운동화를 오랫동안 만들고 판매하다 보니까 경쟁사가 되게 많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을 접어야 되나, 아니면 이 사업을 어떻게 좀 차별화해서 조금 더 마진율을 높일까 고민을 하다가, 다른 운동화랑 다르게 만든 부분이 뒷굽이었어요. 그래서 뒷굽을 15도 정도 자르고 운동화를 만들었는데, 제가 차별화해서 중요한 게 뭐냐면 고객의 이득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운동화를 착용할 고객이 어떤 점을 좋아할 것인가, 어떤 이득을 얻을 것인가. 그런데 15도 자르니까 어떠냐면, 일단 운동을 굉장히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다이어트 효과가 탁월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렇게 굽을 잘라 놓으니까 무릎 굽히지 않고도 걸음이 걸어진대요. 그래서 관절염 있는 분들이 이 운동화를 찾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운동화가 처음 개발 당시에는 20만 원이 훨씬 넘는 가격으로 팔렸는데 불티나게 팔렸거든요. 그리고 나서 아류작이 왔지만 이 신발이 원조잖아요. 제일 먼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브랜드 네이밍을 따라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본인의 차별화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일반적인 학생들이 갖고 있는 그런 스펙에 나는 어떤 거 차별화 할 것인가. 그리고 만약에 차별화 포인트를 못 찾겠다고 한다면 저는 그건 직무 경험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일을 해본 경력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이제 학년별 취업 준비 방법인데요. 전체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여러분이 한 요 화면 정도를 갖고 계시면 꾸준히 준비하시는 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고요. 하나하나는 또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대학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일단 본인에 대해서 빨리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그래서 본인 강점, 약점 일단 아는 거 중요하고, 본인 적성에 대해서 파악하는 거 중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목표 설정이다.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업종 또는 뭐 산업, 기업, 직무, 이거 잘 알게 되면 이제 목표 설정이 되는 거고, 그 목표가 설정되면 일단 일관되게 경력을 좀 쌓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저는 이제 한 가지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번에 코로나 사태처럼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면 내가 그동안 준비했던 것들이 와르르 무너지기도 하는데, 한 가지만 집중했다면 그럴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항공이나 뭐 여행 같은 쪽 준비했던 학생들은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성격이 다른 쪽 그렇게 2개 정도를 여러분이 좀 가져가시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뭐 그 전공하다 보면 트랙이 나눠져 있을 건데, 한 가지 트랙을 조금 더 깊이 있게 파고, 그 다음에 그 트랙이 안 됐을 경우에 또 할 수 있는 다른 대안들을 조금은 같이 노력을 병행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저는 이제 복수 전공이라던가 이런 부분을 좀 여러분이 같이 했으면 좋겠다. 또는 투 트랙을 가는 거, 이런 것도 좀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이제 역량인데요. 그 여러분이 목표가 설정이 되면 그 목표까지 도달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역량을 분석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이제 역량을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어떤 노력을 해야 될지 계획도 나름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예로 이런 거죠. 지금 2학년 2학기인데 내가 지금 상황이 이렇고 내 4학년 때 정도에는 이 정도 하고 싶다. 그래서 목표가 수립되면 그 목표 달성하기 위해서는 세부 전략들이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 정도 여러분이 만들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학년은 저는 우선 본인 적성 강점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교내에서부터 뭔가 모임 같은 것들을 좀 시작을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혼자서 하는 활동보다 같이 하는 활동들을 조금씩 맛보기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정보 수집을 많이 하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공모전 같은 경우도 공모전 파악하는 것도 좋고, 아이디어 공모전 같은 경우는 어렵지 않으니까 이런 거부터 서서히 진입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동아리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교내 동아리도 좀 짜임새 있는 동아리는 좋고요. 또 이제 본인이 교내 동아리로 만족스럽지 않다면 교외 동아리도 좀 찾아서 연합 동아리 활동 같은 거 했을 때 좀 기업에서 조금 더 우대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 경험 자체를. 그래서 여러분이 좀 대외 동아리를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대외 활동 같은 경우도 뭐 마케팅이라던가 뭐 또는 그 다른 쪽에 어떤 PR이라던가 이런 쪽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서포터즈 활동도 괜찮거든요. 그리고 에너지나 뭐 친환경 관련된 것도 이렇게 서포터즈 활동 같은 거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학년부터는 저는 이제 전공을 조금 다지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활동 범위를 조금 더 넓혀가라. 그래서 이제 동아리 활동도 조금 교외 동아리라던가 뭐 이런 쪽으로 좀 넓혀가면 좋을 것 같고, 이제부터는 뭔가 본인 조금 핵심적인 역할을 조금씩 맡아가면 좋겠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팀 1이었다면 이제부터는 팀장도 좀 해보고 뭐 총무라던가 이런 임원도 한번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해외 봉사활동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안 되긴 하지만 이것도 기회 있으면 조금 더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3학년들 같은 경우에 저는 이제 현직 선배들 좀 많이 만나서 본인 목표를 조금 더 확고히 하면 좋을 것 같고, 기업에서 하는 그런 홍보 활동들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조금 더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장 실습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산학 장학생 인턴으로 뽑는 경우 있거든요. 3학년부터.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지금 3학년부터는 준비가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모전도 3학년부터는 그냥 참여에 의미 두시지 마시고 수상까지도 좀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4학년에서는 이제 본격적인 취업 준비하셔야 돼서 취업 스킬 좀 많이 익히셔야 돼요. 그래서 취업 스터디라던가 취업 특강도 참여 좀 많이 하시고, 선배들 인맥 관리 좀 탄탄하게 하셔서 나중에 뭐 면접 잡히거나 할 때 선배들 도움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전공 기사 자격증 취득해야 되는 경우 있죠. 꼭 해야 되는 경우 있거든요. 공기업 준비하는 친구들. 그래서 이런 친구들도 좀 바짝 해야지 전공 자격증 취득이 늦어져서 취업 전체가 한 1년 그 뒤로 가는 경우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 좀 여러분이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인턴 경험 4학년 1학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학 때 하는 인턴들 많이 지금 찾으실 텐데, 지금 이게 링커리어라는 사이트에 가시면 이렇게 인턴 공고가 지금 벌써 104건이나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여러분이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공공기관 체험형 인턴 또는 채용 전제형 인턴 잡알리오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올라와 있고 검색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 제가 지역을 서울, 경기, 인천 정도로 이제 범주를 정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4월달에 마감된 게 이 정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방학 전에는 조금 더 올라올 거예요. 그래서 이런 채용 공고 같은 것도 꼭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취업 준비하기 위해서 실천 전략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우선은 특히 이공계 학생들 성적 관리 좀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전공 위주로 해서 들으시고,
공학 인증 가능하시면 공학 인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문과나 경상계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정한 성적 이상이 되면 무조건 경력 쌓는 거에 좀 치중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기업에서 실제로 이제 문과 계열이나 경상 계열은 성적은 중요도가 조금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거. 그래서 어느 정도 되면 여러분이 이제 경력으로 전환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어학인데 기본적으로 기업에서 그 어학 컷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어학 컷은 무조건 채우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요즘은 스피킹 테스트 많이 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스피킹도 보지만 실제로 라이팅을 같이 면접에서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메일 작성법 테스트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 조금 신경 쓰시고, 그 생명대 학생들 같은 경우에 어학이 상대적으로 좀 많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준비하시고, 제2 외국어 전공하시는 학생들은 영어 성적 없이는 취업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꼭 같이 준비하셔야 된다는 거 아시면 되고요. 학교에서 뭐 전화 영어를 지원해 준다거나 국제처에서 뭐 단기 어학연수 뭐 지원하거나 이런 것들이 간혹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잘 여러분이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격증은 이제 커말 같은 경우 요즘 거의 기본 자격증에 속하고요. 그리고 이제 경우에 따라서 성적이 좀 낮은 경우에는 전공 자격증이 꼭 있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공공기관 지원하는 친구들은 가산점 주는 자격증 위주로 준비를 좀 잘 하셔야 됩니다. 그 현장 체험은 일단 저학년은 아르바이트부터 좀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현장 실습 기회가 주어지고, 현장 실습하면 인턴 지원 가능하고, 인턴에서 정규 직전하고 이런 프로세스 밟는 경우가 꽤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능하면 학교 추천이나 그 다음에 현장 실습 IPP 관심 꾸준히 가지시고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 면접이 요즘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평상시에 여러분이 프레젠테이션 동아리 활동하시는 것도 좋고요. 전공 발표 같은 것도 이제 여러분이 발표자로 나서서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고, 취업 스터디 같은 거 할 때도 PT 여러분이 좀 자주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인맥 관리는 이제 제가 보니까 학생들 중에서 간혹 가다가 그 교수님 추천서가 필요한 경우가 꽤 있어요. 그래서 교수님한테 한 번도 연락 안 드리다가 갑자기 뭐 대학원 간다고 추천서 써달라는 경우도 나오고, 외국계 기업 같은 경우에 추천서가 영향이 좀 크거든요. 그래서 이제 갑자기 찾아뵈면 교수님도 좀 당황하기도 하시고, 또 이제 괘씸하다 이런 생각 들 수도 있잖아요. 아쉬울 때만 찾아온다 이렇게 볼 수도 있으니까, 평상시에 여러분이 조금 뭐 교수님한테 뭐 상담도 좀 받으시고 이메일도 좀 자주 보내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지금 저학년 학생은 이제 여러분보다 조금 더 선배분들이 조금 있으면 이제 기업에 취업을 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취업할 때 이 선배들이 돈 많이 주세요. 그래서 이런 선배들 연락처 잘 저장해 놓으셨다가 이 선배 이제 취업했다면 어디 취업했는지 어떤 직무 갔는지 이런 것도 좀 잘 알아 놓으시고, 그러시면 여러분이 나중에 취업할 때 도움 많이 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 학생들 중에서는 그 취업한 선배가 도움 주셔가지고 면접에서 합격하거나 이런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조금 잘 관리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그 취업 관련해서 잘 물어보는 질문들 제가 좀 정리해서 답변 드린 내용 여러분한테 공유하겠습니다. 취업 준비 몇 학년부터 해야 할까요? 정답은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저학년부터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래서 늦어도 한 2학년부터는 확실하게 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요즘은 1학년 학생들도 준비가 좀 잘 되어 있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1학년부터의 준비라는 건 정보 수집이거든요. 그래서 1학년 때부터 다양한 취업 관련된 정보, 뭐 그리고 특강 듣고 뭐 이런 학생들도 좀 있어서 제가 참 기특하다 이렇게 칭찬도 많이 해주는데, 가능하면 빠르면 빠를수록 여러분이 이제 고학년 때 준비할 것들이 줄어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그 진로 취업 상담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나요? 제가 앞쪽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선 위인전 사이트 접속하신 다음에 상담이라는 메뉴 들어오셔서 진로 취업 상담, 여기에서 컨설턴트 선택하셔서 상담 일정 보시고 취업 상담 예약하시면 되고요. 예약 마치시면 청년 워크넷이라는 사이트 들어가셔서 우리 학교 취업지원실 메뉴에서
상담 예약 메뉴 누르시면 건국대학교 서울 캠퍼스가 뜹니다. 그래서 여기다 예약하시면 되세요. 아르바이트나 공모전 정보 어디에서 얻을 수 있나요? 우선은 오픈 채팅방 잘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 포털 업체에서. 그래서 스펙업이라는 사이트에서 운영하는 대학생활방이라는 사이트 있고요. 공모전봇이라고 링커리어라는 사이트에서 운영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가입하면 오픈 채팅방 들어오라고 하고 이렇게 공모전에 대해서 계속 보내줍니다. 그리고 위포트라는 사이트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금융 트렌드 이슈 나눈 방은 삼성생명에 다니고 있는 컨설턴트가 학생들한테 이제 뉴스하고 그다음에 금융 관련된 정보 주기 위해서 만든 방이고요. 링커리어라는 사이트 하나만 여러분이 보셔도 좀 도움 많이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사이트 자체 내에서 대외 활동, 공모전, 동아리, 채용, 커뮤니티, 자기소개서 맞는 검색기 이렇게 있어서 계속 업데이트 잘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이트 즐겨찾기 해 놓으시면 도움 많이 되실 거고요. 우리 학교 경력개발 메뉴에서 추천 채용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이제 선생님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이 추천 채용 메뉴에서 내가 갈 수 있는 분야다라고 한다면 이 추천 채용은 그 업체에서 우리 건국대 학생 뽑고 싶어서 올려달라고 부탁한 거기 때문에 확률이 좀 높아요. 그래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업 성적 좋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질문 많이 하죠. 그러니까 졸업 거의 앞두고 이제 오는 경우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부족한 대로 외부 교육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HRD 넷이라는 사이트에서 관련 교육을 좀 받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공공기관 지원하는 학생들 중에서 전공이 내가 지원하는 직무랑 안 맞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은 요 HRD 넷에서 내가 지원하는 직무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들을 이수하셔야 되는데, 가능하면 NCS 코드가 부여되어 있는 것으로 이수하시는 게 좋으세요. 그 공공기관 중에서는 그냥 교육을 모두 다 인정해주는 기관도 있지만 NCS 코드 있는 교육만 인정해주는 기관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NCS 코드가 부여되어 있는지 확인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전에는 굉장히 좋았던 게 여기 청년 취업 아카데미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장기간의 교육을 해주고 취업 알선도 해주고 실습도 해주고 뭐 이런 기관이었는데, 이게 이제 최근에 국민 취업 지원 제도로 합병이 되어서 그 안에서 상담받고 아마 분류가 나눠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지금은 활용은 안 되는데 관련된 이런 교육 과정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국민 취업 지원 제도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합격자 스펙과 자기소개서 어디에서 볼 수 있나요? 그 링커리어라는 사이트에서 자기소개서 맞는 검색이라는 메뉴 들어가시면 지금 한 14,000건 정도 있는데, 여기에서 회사명, 직무, 그리고 뭐 키워드 이렇게 입력하면 검색을 해주는데, 저는 일단 CJ 제일제당을 입력을 했어요. 그리고 났더니만 이제 요렇게 검색 결과가 239건이나 떴네요. 그래서 이제 이 중에서 우리가 CJ 제일제당에 들어간 우리 건국대 학생 걸 보시면 되시죠. 그래서 여기 건동홍, 건국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건동홍이니까 이 중에 하나니까 우리 학교랑 좀 비슷할 거고, 경제학과의 학점은 3.7, 토익은 925, 오픽 AL, 그리고 컴퓨터 활용 능력 1급이 있네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학생은 우리 건국대 국제무역학과 학생인데 학점 엄청 좋죠. 학점 4.36에 토익 975, 오픽 IH, 그리고 푸드 세일즈 직무 지금 지원해서 최종 합격한 학생인 거죠. 그리고 이제 학점도 낮고 어학 성적도 낮고 마땅한 경험도 없는데 대기업 입사해서 돈 많이 벌고 싶어요. 근데 의외로 이렇게 상담 신청하는 학생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상담하다 보면 선생님 제가 4학년 때까지 별로 준비한 건 없는데 마케팅 직무로 취업하고 싶어요. 그래서 기업 규모는 어느 정도 원하세요? 그러면 저 대기업 가고 싶은데요.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말문이 탁 막혀요. 그래서 정말 죄송한데 제가 아무리 이렇게 컨설턴트 생활 오래 했지만 준비 안 되어 있는 사람을 대기업에 떡하니 그것도 마케팅 직무에 취업을 시킬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대부분 마케팅 직무 가겠다는 학생이 마케팅 직무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한 경우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마케팅 직무는 실제로 영업 경험이 있거나 또는 대학원에서 마케팅 업무를 마케팅 관련된 전공을 했거나 기업에서 영업 쪽에 있던 사람을 그쪽으로 이제 영업 실력이 뛰어나서 전략적으로 조금 마케팅 직무 쪽으로 돌리거나 이런 케이스가 많아요. 그래서 이 신입직에 대한 티오가 많지 않거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모바일 쪽에 마케팅이 좀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온라인 마케팅 쪽에 그 티오들이 좀 있기 때문에 온라인 마케팅 관련된 활동 이력이 있거나 본인이 인플루언서거나 뭐 이런 또는 SNS 채널 잘 관리해가지고 뭔가 기업에 어필할 거리가 있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 좀 지원하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마케팅 직무에 합격한 학생들 보면 조금 스펙들이 굉장히 고스펙이에요. 우리 학교 학생들도. 그래서 준비 잘 해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스펙 중에서 가장 중요한 스펙이 뭔가요? 저 이제 이 중요도 순으로 좀 하려고 해요. 라고 하는 경우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얘기하는 게 그때마다 좀 다르고 직무마다 달라요. 라고 얘기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성적 같은 경우는 갑자기 못 올리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유지해라. 그래서 3.8 정도 목표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내가 연구개발 파트다. 뭐 또는 뭐 해외 영업이다 이러면 조금 더 욕심 가져야 되죠. 그래서 그렇다라고 얘기하고요. 채용 공고를 많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채용 공고에 우대사항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우대사항에 맞는 것들을 미리 준비한다면 좋겠죠. 그래서 어떤 직무는 뭐 성적보다는 자격증이 훨씬 더 중요할 수도 있고, 어떤 직무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경력이 있어야 되고, 어떤 직무는 성적이 무조건 좋아야 되고, 어떤 직무는 어학 능력이 뛰어나야 되고, 뭐 직무마다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확인을 좀 미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직무가 여러 가지인데 저한테 맞는 직무 어떻게 찾죠? 그래서 제가 일단은 뭐 분석, 성격이라던가 적성이라던가 흥미라던가 분석도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또 하나 방법은 현직자 또 만나보면서 그 직무가 어떤 건지 실제로 좀 물어보고, 그 다음에 현직자한테 들어보면 뭐 너는 맞겠다 안 맞겠다 이런 얘기 해주시기도 해요. 그리고 본인 성격이라던가 역량 어떻게 좀 파악이 됐다면 본인이 갈 수 있는 또 직무들이 조금 정해질 수 있어요. 바운더리가. 그러면 그 중에 내가 제일 가고 싶은 데는 어떤 거, 두 번째는 뭐 이렇게 정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인턴이라던가 현장 실습이라던가 아르바이트 하면서 직접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학생 중에서는 어떤 직무에 대해서 약간의 이제 로망이 있었죠. 그래서 그 직무를 해봤더니 막상 자기는 적성에 안 맞더라 이런 얘기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학생 중에서는 연구개발 쪽으로 가고 싶어서 인턴을 연구개발 쪽으로 이제 가서 했는데 자기는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앉아있을 성격이 안 되는 것 같다. 그래서 자기는 그냥 현장에서 일하는 일 하고 싶어서 실제로 이제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업에 생산 기술직으로 지원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면접에서도 많이 물어봤던 게 너는 인턴도 연구개발했고 뭐 성적도 괜찮고 한데 왜 굳이 이 직무를 지원하느냐, 연구개발 지원 안 하고 이제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학생 얘기로는 제가 업무 해보니까, 그리고 이제 제가 연구개발하면서 다른 생산 파트에 있는 분들하고 커뮤니케이션 해봤는데 저는 생산 쪽 라인에서 진짜 발로 뛰는 게 적성에 딱 맞아서 그래서 확실하게 제 직무 정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최종 합격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학생들이 진짜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직무랑 실제 현업에서 하는 직무가 좀 많이 차이가 나요. 그래서 직접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또 이런 경우 있죠. 내가 진짜 원하는 직무는 조금 그레이드가 높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이런 준비 상황으로는 갈 수 없어요. 당장은. 그럴 경우 어떻게 하냐면 중고 신입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다른 기업에 일단 들어가서 직무는 같은데 회사 규모가 좀 작은 데에서 일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대기업 지원했을 때 서류 합격률 굉장히 높거든요. 그리고 실제 뭐 최종 합격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해보는 것도 하나 방법이고요. 그리고 내가 학교 내에서 교육 이수 사항이라던가 경력 부분이 좀 부족해. 그럴 경우에 외부에서 심화 교육 받는 거, 그리고 외부에서 뭐 프로젝트를 한번 해보는 거, 그리고
뭐 혼자서 프로젝트 한 친구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관련 있는 걸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세요. 직무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은 학생은 자비룸 직무사전이라는 거 들어가셔서 직무사전에서 이제 이 직무 요약표라는 걸 좀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그 직무의 이제 대분류에 들어가신 다음에 세 분류 들어가셔서 이제 이 친구는 기획 전략 파트 클릭을 하면 이 직무는 주로 어떤 일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핵심적인 업무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와 있고, 역량에 대해서도 좀 잘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유사 직군들도 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경영 지원직에는 뭐 기획 전략, 회계 격리, 자금 재무, 구매 자재 뭐 이렇게 쭉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1순위는 이거고 2순위는 뭐 해도 되겠네, 이렇게 좀 답이 나올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것도 확인해 보시면 도움 되실 거예요. 제가 어느 파트에 관심이 있는데요. 거기에 어떤 기업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대기업 몇 개는 알겠는데 나머지 모르겠는데요. 이런 경우 꽤 있거든요. 구글에 가셔서 여러분이 인포스탁 섹터라고 해서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 유료 사이트여서 그냥 이제 들어가시면 유료라고 검색이 안 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구글에서 반드시 인포스탁 섹터라고 치시고요. 들어가시면 이렇게 인포스탁 테마 DB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 DB 테마로 구분이 되어 있으니까 이 중에 여러분이 관심 있는 걸 클릭을 하시면 되는데, 요것만 있는 게 아니라 요 아래로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건강기능식품을 제가 클릭을 한다고 치면 관련 종목이 저 하단에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테마명, 테마 개요, 테마 히스토리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관련 종목이 그 다음이라 간혹 가다가 이제 이게 좀 길게 나와 있는 경우는 밑에 있어서 안 보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스크롤바를 바닥까지 좀 내리시면 좋을 것 같고요. 테마 히스토리는 여러분이 좋은 게 뭐냐면 그 업종 관련한 뉴스들이 쭉 계속 업데이트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뉴스를 보면서 뭐 면접 준비라던가 지원 동기 쓰거나 이럴 때 도움 많이 받으실 수 있거든요. 또는 그 관심 있는 이슈 쓸 때도 도움 많이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관심 있게 보시고요. 관련 종목이 이제 이렇게 쭉 나오고, 좋은 거는 뭐냐면 그 왼쪽에 관련 종목, 그러니까 업체죠. 업체명이 나오고, 옆쪽으로 보시면 이 업체가 무슨 업체인지가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건강기능식품도 하고 화장품도 하고 하는구나. 이 업체는 원재료까지 유통하는구나, 이런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콜마 B&H랑 코스맥스 MBT는 비슷한 걸 하네. 얘네는 모 기업도 화장품 경쟁사인데 자회사도 관련된 업종을 하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는 백신, 진단시약, 방역 요즘 뜨고 있으니까 검색을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여기는 이거 테마 개요 이런 게 굉장히 좀 길게 나와서 아래까지 많이 내렸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이제 관련 종목이 떠요. 그래서 뭐 여러분 많이 들었던 그 요즘 손소독제 유명한 파루라는 기업도 나오고, 그리고 진단시약 관련해서 시젠도 나오죠. 그래서 코로나19 분자 진단 업체잖아요, 시젠이. 그래서 굉장히 이제 돈을 많이 벌었죠. 그래서 이런 업체도 좀 알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저학년들 특히 내가 어떤 종목 관심 있다, 그러니까 어떤 업종 관심 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꾸준히 좀 이 업체 이름 같은 거 스크랩 했다가 좀 자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학생들 특징이 나중에 고학년 됐을 때 다른 학생들보다 훨씬 더 많은 기업에 지원을 하고요. 알짜배기 기업에 지원 잘 해요. 그래서 이렇게 꾸준히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취업 준비하려고 하는데 자기소개서 면접 관련 자료 어디에서 구하나요? 이제 우선 우리 학교에 경력개발 메뉴 들어가시면 여기 스크롤바 바닥까지 내리면 온라인 취업 솔루션 에듀스라고 있고요. 이 사이트 들어가시면 취업 전략이라는 곳에서 우리 선배의 취업처 알 수 있고 스펙 오픈되어 있어요. 그래서 건국대학교 하시고 이제 전공 치시면 지금까지 취업했던 선배들 자료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학교에서 제공하는 게 아니라 이 에듀스라는 사이트에서 모은 거예요, 그동안. 그래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면접 준비하는 학생은 면접이라는 메뉴에서 면접 가이드북으로 들어가시면 여기에 기업명 입력하시면 면접 가이드북 보이고요. 내용복이 들어가시면 이 기업의 면접 특성에 대해서 나와 있고, 그리고 이제 기존의 면접 패턴, 이거는 이제 조금 자료가 업데이트가 안 된 것 같은데 최근에는 다 현장에 가서 화상 면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패턴이고, 그 다음에 면접은 이렇게 진행된다 알 수 있고요. 기출문제 같은 거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저는 취업 준비하는 선배들한테는 이 기출문제 가지고 면접 연습 많이 하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 모두를 다 할 수는 없고요. 본인한테 해당하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해당하는 질문들을 보고 기본적으로 꼭 물어보는 거 있죠. 자기소개, 우리 회사 지원 동기, 직무 지원 동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할 말, 이런 거는 면접에서 기본적으로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 하고 본인한테 물어봄직한 인성적인 거, 직무적인 거, 전공적인 거, 이런 거 좀 준비하고, 그 다음에 기출 문제 중에서 다른 기업에서는 잘 안 물어보는데 그 기업에서는 유독 물어보는 그 경향성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질문 같은 경우는 특별히 좀 체크를 했다가 물어볼 것에 대비해서 준비를 좀 해가면 도움이 되죠. 그래서 이거 가지고 준비하다 보면 본인이 답변을 잘 못하는 부분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경우에는 학생들이 이제 선생님들하고 모의 면접, 상담 신청한 다음에 모의 면접 많이 하거든요. 이제 그 경우에는 선생님들한테 질문 드리면 돼요. 그래서 선생님, 이 질문은 제가 어떻게 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또는 선생님, 제 생각에는 이 질문에는 이렇게 답변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보시면 선생님들은 인사 담당자 또는 면접관 입장에서 그 답변, 학생이 준비한 답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주실 수가 있고요. 또는 학생이 답을 잘 모르겠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할 때도 선생님은 기존에 이제 상담했던 학생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학생들 한테 이제 들었던 내용 중에서 이 학생한테 적용해도 될 만한 내용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내용을 알려주실 수도 있죠. 그래서 이 기출 문제를 갖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좀 든든해요. 면접 준비하는 학생들은.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면접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이제 긴 시간 동안 강의했는데 들어주시는 동안 이제 여러분이 굉장히 도움이 됐던 부분도 있을 거고, 이 강의에서 조금 더 추가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궁금증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댓글로 여러분이 적어주시면 제가 추후에 강의할 때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추가하거나 이제 또 답변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드리거나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강의 잘 들으신 학생은 그 댓글로 여러분 이름, 전공, 학번, 그리고 강의에서 가장 도움이 되었던 부분, 그리고 이 강의에서 충족되지 못했던 또 여러분이 추가적인 궁금증이 있으시면 같이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시간 강의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다음 기회에 또 뵙겠습니다.